자, 오늘 조정훈의 이판사판, 이상원 기자가 계속해서 이판사판을 이어가도록 이상원의 하겠습니다. 이판사판입니다. 좋습니다. 정치 이슈와 지역 정치의 뒷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공교롭게도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지난 13일에 아주 뭐 또 정치권에서는 화제가 된 사건이 발생했죠.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홍준표 시장을 국민의힘 상임고문에서 최초로 상임고문에서 해촉했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기쁜 일도 아주 나쁜 일도 함께 있었던 뜻깊은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관련해서 참 정치권도 시끌시끌하고 각종 방송의 패널들도 말들이 많습니다. 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가지고 김기현 대표 이런 거 못한다. 분명히 MBC에 나와서 아주 불충한 비행기도 안 태워주는 MBC 좌파 방송에 나와가지고 홍 시장님이 대통령 정치 초보가 어쩌고 저쩌고 아주 불경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불쾌한 누군가가 한 행동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하태경 의원은 정반대로 CBS 박정우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서 대통령의 뜻은 아니다. 이런 걸 뭐 대통령이 하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을 했고 마음의 상처를 김기현 대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정이 상했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이상원 기자가 보는 김기현 대표의 해촉, 홍준표 시장에 대한 해촉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유가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근원적 질문을. 네, 그렇죠. 이게 뭐 어쨌든 해촉은 됐고 이게 저는 홍준표 시장을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홍준표 시장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라는 게 더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당대표 선거 시기부터 홍준표 시장은 김기현 대표를 지지를 하긴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 다 비판을 하고 남는 사람은 김기현밖에 없다. 김기현을 지지해야 된다는 식의 직접적으로 뭐 김기현 대표를 지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언급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는 글들을 많이 쓰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후에 최근에 이 해촉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직접 밝히기도 하긴 했습니다. 당대표 되지도 않은 사람 밀어서 당대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는데 근데 어쨌든 그 국면에서 살펴보면 김기현 대표가 된다면 사실상 뭐 바지 사장이 될 거다라는 평가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지배적이었죠. 이게 당정 일체가 되고 사실 뭐 청와대 출장소, 대통령실 출장소가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전망들이 계속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지지해서 되지도 않은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었다면 이후에 전개될 상황도 홍준표 시장 정도 되는 분이라면 충분히 예상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본인이 김재현 최고위가 잘못했다라고 비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김기현 대표가 그걸 할 수 없다라는 걸 충분히 본인도 알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 요구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죠. 하나는 정강훈 목사가 김재현 최고에게 했던 것처럼 뭔가 너 당선되는데 내가 뭔가 일임을 했으니까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있어서 김재현 최고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처럼 홍준표 시장도 내가 너 당선되는데 이만큼 뭘 했으니까 이렇게라도 보답하라고 뭔가 외부에서 압력을 넣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보기에 따라서는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되지도 않은 일 못할 걸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해서 자신을 해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고 간 게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홍준표 시장님 본인 스스로 자기는 당대표 2번도 했고 대통령 후보도 했고 지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한 진짜 거물급 정치인이다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의 경력이 있는 분이 이런 상황을 예측을 못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상임고문에서 해촉된 이후에 더 말을 많이 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태세를 보이는데 저는 좀 흥미롭게 봤던 것이 MBC 그 100분 토론에 출연해서 한 말씀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그 TV 토론에 나와서 정치력 없는 대통령 뽑았어요. 그럼 도와줘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 능력이 부족한 대표를 뽑았어요. 그럼 도와줘야지. 왜 그렇죠. 자꾸 대표를 욕을 해. 뭐 이런 논리들이 지금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같은 논리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 어쨌든 홍준표 시장은 상임고문 해촉
직후에 바로 아유 엉뚱한데 화풀이한다. 그러니까 진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뭐 예를 들면 김재원 최고 징계라든지 정광훈 씨에 대한 명확한 결별 이런 것들을 선언하지는 않고 엉뚱한 데다가 왜 화풀이를 하느냐. 그리고 또 뭐 당내 비윤들은 또 하는 얘기가 막말은 괜찮고 쓴소리는 이렇게 쫓아내느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중잣대다 이런 비판도 굉장히 많고요. 안팎에서 하여튼 이 상임고문 해촉을 두고 후폭풍이 굉장히 거센데 어떤 이야기들이 좀 주로 오고 가고 있습니까? 뭐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뭐 당 안팎에서는 오고 가고 있는 게 전부 다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 내에서는 홍준표 시장을 두고 홍준표 시장의 발언을 잣대로 해서 특히 이제 뭐 그 선거 기간에 천하용인이라고 불렸던 그 그룹에서는 이제 홍준표 시장을 발언과 이번 해촉을 지렛대 삼아서 이거 거봐라 이 당은 다른 소리는 들어주지도 못하는 포용하지도 못하는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의 그 연포탕이 연대 포기가 아니냐. 천하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네, 그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위 친윤그룹 그리고 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그룹에서도 뭐 그렇게까지 했냐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는 전언이 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친윤 그룹 뭐 윤핵관들에게 얘기를 들어봐도 윤핵관들도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라고는 반응을 보이더라.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시킨 건 아니다. 결론이 이어지긴 하던데.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얼마나 다시 한번 이 대표로서 역량이 부족한지를 증명하는 꼴이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이게 홍준표 시장이 또 바라보는 빅피처 미래에 어쩌면 뭐 실제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가 꾸려진다거나 홍 시장이 그 비대위를 언급했다 지웠잖아요. 페북에서 비대위가 될 수 있다라는 글을 썼다가 한급하게 지우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는데 심각한 도발이죠. 근데 그렇죠. 그걸 쓴소리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막말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비대위 국면이 되면은 자신의 보폭이나 뭐 자기가 비대위원장이 되는 일은 쉽지 않을 테니까 현직 단체장으로서 그렇다면 비대위 구성 이후에 자신의 보폭이 좀 확대할 수 있는 것까지 예상하고 이렇게 바둑을 두고 계신 게 아닌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참 흥미로운 것은 그 당대표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뭐 상임고문 해촉을 했는데 그 해촉을 당대표가 한 거냐 대통령이 한 거냐 이게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네. 우리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계속 논란이 됐던 소위 바지 사장 논란. 네.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당권을 쥐어잡고 있는 거고 김기현 대표는 그냥 하명을 받아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그런 그 논란의 후과 같아요. 그렇죠.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저 어쨌든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1년도 안 남은 총선 상황에서 당내의 자중질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국민의힘. 네, 어쨌든 뭐 공천 파동이 됐든 뭐 이런 것 때문에 총선을 완전히 말아먹은 경험들이 몇 번 있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가뜩이나 지지율이 낮게 계속 나오는 대통령 지지율도 정당 지지율도 매우 낮게 게다가 이제 수도권에서 완전히 지금 민주당에 밀리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당내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하지 않으면은 뭐 그 다음은 없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일단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쨌든 총선을 1년 채 안 남겨둔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어떤 관전 포인트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뭐 전국적인 판세까지 읽어드릴 능력이 안 돼서 일단 그건 제껴둔다면 대구 경북만 놓고 본다면요. 네. 아무래도 또 홍준표 시장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게 홍준표 시장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에서 자신이 개입할 수 있는 보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빌드업을 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실제로 대구 경북의 홍준표 시장의 측근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몸풀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도건우 지금
그 대구 테크노파크 원장이라거나 지금 그 엑스코의 대표로 가 있는 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시장이라거나 행정부시장이라거나 아니면 지금 대구 지하철 산하에 있는 다른 기관의 공공기관장으로 가 있는 백이철 전 동구청장 같은 사람들이 전부 대구의 출마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다 또 홍준표 시장의 대구 측근들이다라고 언급되고 있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서 이런 보폭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면 이후에 총선에서도 이 사람들이 실제로 공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게 결국에는 지금 대통령 권력 그러니까 제일 더 큰 대한민국의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과의 갈등 포인트이기도 할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의 측근들을 좀 안전한 곳에 내려보내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고 그렇다면 저 욕구와 이 욕구가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해서 한바탕 정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안 그래도 그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에 당선될 때부터 나온 얘기가 검사 출신들을 대거 뭐 영남에 물갈이 공천을 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죠. 요즘에도 계속 그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홍 시장님 그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발끈했어요. 그렇죠. 검사들이 그렇게 공천이 되면은 진짜 나라 망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도 어쩌면 먼 미래를 보고 뭐 멀지도 않았죠. 1년도 이제 채 안 남았으니까 그 미래를 보고 그렇게 발언하시는 게 아닌가. 실제로 경남지사 할 때도 본인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남 쪽에 이렇게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됐고 지금도 정치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뭐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홍 시장이 그걸 염두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기자님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난 워딩이 있는데 홍 시장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뿌리를 망각한 그러니까 보수의 주류가 어딘지를 망각하면은 한 방에 훅 간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최근에 그렇죠. SNS 올린 글이 그 말을 생각해 보면 주류가 본인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 글 안에 보면은 뭐 갑자기 당에 들어온 사람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있거든요. 그럼 따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당에 들어온 사람 그렇죠. 족보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직접 누군가를 대통령을 언급하진 않지만 사실 이렇게 이 국민의힘이 굴러가는 상황이나 뭐 정치를 조금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대통령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주류는 자기 일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언사들을 계속하고 있죠. 시장님 과거에도 계속 당을 지킨 사람 나다. 그 어려운 탄핵 정국에서도 끝까지 내가 지켰다. 그걸로 지금까지 오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 이렇게 근데 뭐 또 하늘 아래 태양은 두 개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영남의 맹주 역할을 사실상 자처하고 있는 홍 시장과 중앙 권력 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경쟁이라 그럴까요? 충돌이라고 할까요? 하여간 총선을 앞두고 권력과 권력이 부딪히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누가 어떻게 되든 충돌을 한 결과 누가 까꾸러지든 간에 약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국회에 입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하여튼 정치 내부에서의 권력 다툼 생각보다 국민들이 명민하게 지켜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투표 결과로도 다 반영이 되리라고 저는 기대하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시민들의 눈과 목소리를 두려워하는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수영의 이바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과 재미있는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십시오. 좋은 밤 되세요.